네,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시옵니까? 곽수산입니다. 우리 정치 라이브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진짜 생방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허잇! 자, 일찍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시나요? 벌써 한 3,000분 넘게 들어와 주고 계시고 매불쇼와 겸공이 시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한 갈증 우리 정치 라이브에서 쫙 갈증 해소하고 가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도 골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 대로 상권, 대로변 사거리 상권, 상권, 사거리 상권. 자, 그러면은 뭐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연휴인데 어디 안 가시나요? 우리 기자님은 가야 되는데 이 방송 때문에 못 가고 또 우리 탓해버리네. 빨간 날에 방송하는 독한 사람들 때문에 네, 못 가고. 기자님 근데 아까 왜 메이크업 받으실 때는 내일도 나오면 안 돼요? 라면서 막 뭐야? 아니요, 내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처갓집 가는 날인가 보네. 그쵸. 처갓집 가는 날 못 움직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어디 가십니까? 모레 이제 아이가 그 지방에 있어갖고 지방에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모레 이제 지방에 가시는 거고 의원님은 안 가세요? 저는 이번에 그 일정들이 좀 있고 뭐 오늘도 방송이 뭐 아침에는 장윤선 갔다가 저녁 때는 오마이 왔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갔다 올 생각입니다. 연휴 끝나고 주말에? 청주에. 청주에? 뭐 청주니까 안 밀리는 시간만 딱 잡으면 한 2시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연휴에 쉬실 수도 있는데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두 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요원으로서. 요원으로서. 여의도를 지켜야죠. 아니 오늘 뉴스들을 보면 연휴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요원 얘기하셨으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거 보시고? 어이가 없었지. 그게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저 세상에 그 거짓말이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앞뒤가 없어요. 무슨 요원을 뭐 4인 1조로 드러내? 그러면서 특수부대 그 군인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퇴거 명령하면 되잖아. 나와라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인을 들여보냈다. 유리창 깨고 유지를 위해서 유리창을 깬다. 그러면 이제 서부지법에 유리창 깨고 들어간 애들도 전부 다 법원 질서유지 요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 논리를 나름 준비해서 왔다는 거에 전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논리라기보다는 좀 슬픈 일인데 바이든 날리면이 빚은 그들에게 학습된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걸 우겨서 그걸 심지어 재판까지 가서 바이든 날리면이 진짜로 뭔가 논쟁적인였던 것처럼 만들고 보수 언론이 그걸 그대로 써주고 이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금기시하게 만들고 그걸 제기했던 언론사라고 찍어갖고 MBC만 비행기 안 태우고 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한번 성공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지금 이거를 전 국민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서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때 버릇이 잘못 들었다. 이게 버릇이 잘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향후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한 30년 동안에 30년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의 30년을 앞으로의 30년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링이 있어요. 법과 제도와 절차가 있어요. 거기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링 바깥에 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전광훈, 아스팔트. 맞아요. 그거 한 8년, 9년 태극기 집회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제도권에 못 들어와서 그때마다 당만 들어서 거의 뭐 2.6%, 3% 되면 국회에 들어오는데 뭐 기독자유당 뭐 이런 당들이 지금도 자유통일당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써서 붙이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지금 프로레슬링 할 때 보면 링 바깥에 나가서 반치광 있잖아요. 타이거 마스크 반치광 이런 자들이 링 바깥에 나가서 안에다 옴을 집어 던지고 링 안에다가 그 다음에 접의자 해가지고 심판도 때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룰 안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룰 바깥에 링 바깥에서 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욕보이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123 내란, 119 폭동. 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링 안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로 이겨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나가서 같이 저비자 들고 같이 머리 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링 안으로 원래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링 밖에 있는 세력들이 막 문을 두드리다가 안으로 들어와. 그 정당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국힘이 접수가 돼 버렸어요. 링 그러니까. 안에 있던 당이 갑자기 그 접수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반체제 우익이에요. 희한한 반체제 보수, 반체제 우익 이런 형용 모순인데 윤석열 선거 부정론 하고 국회 폭력 국회에 대해서 그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폭력으로 쓸어담아 그 완전히 뭐 박살내 버리고 법원 침탈하고 폭동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법원에 대해서 법원 재판관 유승수 변호사인가 헌재 재판관 되고 저 좌익 빨갱이다 사람 이름 찍어갖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연설하고 다니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와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또 그걸 다루고 있어. 따옴표로 해서. 저는 그 지점도 굉장히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저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그 방송사 메인 뉴스들 보고 오면 한쪽의 입장을 다루고 한쪽의 입장 반대 입장으로 이제 누굴 다루기 시작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태극기를 다루기 시작해요. 아,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입장을 다루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언론이 어쩔 수 없지 공당이고 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의 입장 왜 탄핵 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한 다음에 근데 이에 대해서 태극기의 발언을 다루거든요. 언론에서요? 네. 오늘도 유승수 변호사의 발언 뉴스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룰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취급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계속 어쨌든 그런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처럼 반대론이 있는 것처럼 그 취급을 해주는 상황 이 자체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면 향후 30년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라는 룰 자체를 부정하고요. 헌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삼권 분립이라는 헌정을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들의 언어나 그 선동 논리를 보면 혐오에 기반해 있어요. 중국, 여성, 네. 노동 이런 혐오 그다음에 뭐 호남 이런 혐오에 뭐 홍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혐오에 기반한 가짜 선동이에요. 가짜 뉴스 선동.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가 반체제 폭력과 결합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밀어내지 못하면 민주헌정 체제가 87년 이전으로 소위 폭력에 의존하는 독재, 민간 파시즘 독재 같은 것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는 언론도 국민들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저는 엄중 경고합니다. 그 반체제 보수를 할 건지 체제 내 보수를 할 건지 선택해야 돼요. 지금처럼 윤석열 전광훈에 절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반체제 보수를 할 거면 링 바깥으로 나가 아스팔트로 국회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다음 뭐 이제 총선이나 이럴 때 그렇게 행동을 해 왔는데도 계속 당선이 되니까 그쪽에 붙는 거 같아.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 지난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이 선관위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자기 친정인 검찰을 공격하고 국회를 공격하면서 그런 말을 링 바깥에서 하던 자들이 발언권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링 안에 있던 자들이 뭐 물이 빠지면 누가 빤스 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이런 사태가 오니까 링 안에서 속마음으로만 갖고 있던 자들이 정강훈 찾아가서 절하는 거예요. 3번씩. 저는 국힘이 어쨌든 지금 정부 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에서 야당 중심에 이제로 국정의 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힘을 활용해서 이거를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마치 국민의 어떤 일부 국민의 여론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근데 저도 그래서 저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면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지난 윤석열 찍었던 사람,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 그다음에 뭐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물어보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잘했다, 혹은 윤석열이 그럴만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할 수 있지만 그거가 이미 대세가 아니고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은 대부분의 했어요. 유권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 허장성세를 통해서 지금 국힘이 이 여론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게 공론이에요. 공론에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량식품 막 팔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해서 가짜 근육으로 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뭐 윤상현은 워낙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나경원 의원도 오늘 발언이 뭐냐면 사법부를 향해 가지고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 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굉장히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경원은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라는 건 좀 할 줄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예 윤석열 쪽으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까지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질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이 양반이 그 전에도 해왔던 얘기들 들어보면 그 빠루 사태 때 네, 빠루 때. 그때 보여줬던 행위를 보세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게 소위 그 국회법 개정해서 했던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막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 정면으로 위배하고 지금까지 재판 5년째 1심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놓고 이재명 보고 빨리 재판 빨리 끝내라고 막 광광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나경원이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까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기반이 그 나경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모든 선거에서 출마 예상자예요. 당내 선거에서. 네. 모든 당내 선거에서 출마 예상자인데 원내대표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 자기 확실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전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나오는 게 이런 불량식품 먹고 반체제 극우에 스테로이드 맞고 나도 한번 몸집 좀 키워보자 라는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 밑에 평생 자기들끼리만 살아왔어. 그 사학재단의 딸로 온실 속에서 보수의 온실, 극우의 온실 속에서만 자라왔던 사람이라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얼마나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데. 보석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제 95조에 보면 필요적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석에 청구했을 때는 다음 이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보석 청구를 하면 허가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음 예외가 있어. 분명하게 이건 보석해 주면 안 돼라는 게 있어. 제 95조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내란죄는 사형 무기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안 돼. 기본적으로 대상이 안 돼요. 그러네요. 조건 그다음에 자체가 안 맞네.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건 도망보다 더한 짓을 했잖아. 농성전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즉 증인이나 참고인을 공격할 우려가 있는데 딱 그 사람들이에요. 다 포함되네 윤석열이. 안 돼.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그 두 가지 빌드업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법부 그 자체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나 이렇게 법적 절차나 법적 결정이 어떤 논리적 근거나 혹은 법리위에서 돼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사법부를 공격해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죠. 네. 근데 뭐 변호사 하셨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상식 바뀌잖아요. 저 변협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그렇죠. 되는 말을 해요. 이게 의뢰인이 이게 실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의뢰인이 그러면 안 이게 되거든요. 너무 반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이 재판에 이미 불복하겠다라는 의사를 작정을 비치고 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윤갑근, 석동현, 그다음에 유승수 변호사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윤갑근, 석동현은 그냥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후보로 출마하려고 여러 차례 도전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경선에서 네. 윤곽근은 라임 건으로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됐고 뭐 1심에서는 유죄 받았다 또 2심에서는 무죄는 받았습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님 저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튼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져서 청주 상당구에서 제 고향 청주 상당에서 출마하려 떨어진 분이야. 출마하려다가 당내 경선에서 당내 떨어졌죠. 경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 석동현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막 그러다가 결정적 하자가 있어요. 차마 이 모욕이 될까봐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는데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친구니까 윤석열이 그 사람을 민주평통 부의장을 시켜준 거예요.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이니까 사무총장이구나.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시켜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1인자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정치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 정치적 기반을
불량식품 먹고 반체제 구구뽕 맞고 싶어서 지금 저 짓을 하는 거다. 유승수 변호사도 변호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